자, 오늘은 네 번째 원자로와 방사선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 내용인데, 자, 핵분열 반응에서 이 핵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게 두 가지 장치가 있었다, 그죠? 자,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감속제. 자, 235 우라늄은 저속 중성자와 반응을 많이 했다, 그죠?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기 위한 감속제. 자, 그 다음에 이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경우에 이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반응의 양을 줄이는 제어봉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단원에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 핵연료 구성 성분으로도 이 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과서에 보면 전옥축과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어떻게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주변에서 이 핵 반응을 주로 이용하는 분야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거예요, 그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녀석들의 핵 반응 속도를 뭐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또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원자로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경수로 원자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원자로가 보면은 여기 핵 연료가 이 통에 담겨 있다, 그죠? 이 통 안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이 감속제로 쓰이는 요 물이 그냥 일반 물, 경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수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핵 연료의 반응에 의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하면 얘가 물을 끓여가지고 이 전기가 터빈을 돌리고, 그리고 얘가 다시 냉각이 되어 다시 물로 변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 증기로 변하고, 이런 순환 과정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중수로는 자, 그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조는. 근데 중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중수를 감속제와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경수로에서는 중수로보다 좀 더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고요. 중수로는 그냥 천연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속제, 냉각제로 사용되는 건 그냥 경수로에서는 일반 물이 사용되고요. 중수로에서는 중수, 즉 중수함은 중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수를 사용합니다. 자, 경수로의 장점은 감속제 확보가 편리하다. 자, 물을 그냥 아무 데나 끌어오면 되니까 편리하죠. 그 다음에 중수로의 경우에는 이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 조절이 굉장히 아주 편리합니다. 자, 중수를 사용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경수에 비해서 감속 작용이 좋습니다. 즉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효과를 더 많이 본다는 이야기야. 그럼 느린 중성자가 많으면은 핵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성자를 흡수도 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성자를 반응에 참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경수로는 농축 우라늄이라는 걸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죠? 이게 어렵고, 중수로는 감속제 확보가, 중수라는 걸 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또 힘듭니다. 그리고 설치 발전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고속 원자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라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235 우라늄이 저속의 중성자와 충돌해서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녀석이고요. 근데 자연에는 이 녀석의 비가 1대 140으로 235 우라늄이 굉장히 작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에 많이 있는 238 우라늄을 뭔가 핵반응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바로 고속 원자로입니다. 자, 자연에서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238 우라늄에다가 이번엔 겁나 빠른 고속의 중성자를 하나 갖다 때립니다. 그럼 얘가 플루토늄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참고해 보도록 하죠. 자, 우라늄 238에다가 중성자를 하나 갖다 때렸더니 플루토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플루토늄에다가 또다시 중성자를 또 하나 갖다 때리게 되면은 플루토늄이 이제 핵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중성자가 3개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요 3개 중에 2개는 다시 우라늄 238을 플루토늄으로 바뀌는데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플루토늄에 충돌해서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플루토늄을 만들면서 플루토늄은 핵 분열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계속 빠른 속도의 중성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감속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속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 반응에서 나오는 열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냉각제를 쓰려면 우리가 이제 물을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은 이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감속제 역할을 또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쓰지 못하고 뭘 쓰냐 하면, 자, NA가 뭐죠? 자,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배웠던 거,
영문으로 읽으면 소듐입니다. 소듐. 약품통이나 이런 데 소듐으로 써있기 때문에 소듐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듐. 이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만들어가지고 분열을 시켰더니 튀어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또 다른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계속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플루토늄 하나 분열을 하는데 생겨나는 건 두 개가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플루토늄이 계속 증식을 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핵연료의 증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235 우라늄 같이 젤량수가 굉장히 높은 녀석들은 이게 불안정해가지고 분열을 잘 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불안정한, 분열되기 쉬운 핵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방사성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방사성 원소가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변환하면서 내는 어떤 입자나 전자기파를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을 얼마만큼 얘가 많이 뿜어내느냐, 이 성질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방사선을 사용하는 곳에 있는 기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방사성들을 우리가 얼만큼 쪼이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방사선 양이라고 합니다. 이 방사선 양에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제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해가 되는지, 각 부위별로 얼마만큼 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값이고요. 보통 우리가 유효설량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위는 시버트를 사용하죠. 시버트. 자, 이게 바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단위는 밀리시버트를 사용을 하죠. 보통 사람이 1000밀리시버트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뭐 이제 구토를 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몸에 영향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암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사선이 굉장히 1000 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원자로의 종류, 요 특징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발하고 있는 고속 원자로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방사성 원소, 방사선, 방사능 이란 어떤 개념인지, 이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나타낸 거, 그런 것들. 수고했습니다.